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메가스터디 러셀 대치학원에서 수학 가르치는 이미드입니다. 오늘은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을 위한 2021년 9월 모의평가가 있었던 9월 첫 번째 날 9월 1일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정말 시험을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공개 사과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제가 이렇게 공개 사과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모의평가를 앞두고 제가 찍어줬던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안 나오면서 저희 현장 강의 수강생들에 대한 미안함과 특별히 이제 그 당시 때 일회성 특강으로 현장에서 진행했던 6월 모의평가 예언 강의를 들으셨던 그 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으로 사과 방송을 했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저는 오늘 시험을 보면서 괜찮다. 정말 제가 생각했던 대로 좀 완전 100%가 나오진 않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저는 만족합니다. 저는 만족하고 이 정도 시험이면 제가 볼 때 저희 현장 강의 수강생들은 망한 학생은 그렇게 적지 않을까. 좀 어느 정도 자기 실력과 좀 잘 보지 않았을까 싶어요. 오히려 제가 좀 많이 찍어드렸던 부분들이 상당수 많이 나왔고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어떤 난이도의 흐름대로 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좀 앞으로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에 대한 감을 저는 좀 잡았던 오늘 하루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굉장히 오늘 좀 피곤하고 지친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방송을 보고 계시겠죠? 무튼간에 제가 여러분들 수학 영역과 공통 과목, 선택 과목,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총평을 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준비 많이 했거든요. 분명히 잘 들으시면은 이런 팁도 있었어? 이런 꿀팁도 있었단 말이지 라는 것들을 듬뿍 받아가실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드는 생각은요. 제가 늘 저희 수강생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 9월 모고 공통과목 쉽다. 특별히 한 12번까지는 정말 쉽다. 정말 쉽다. 그래서 제가 저희 수강생들한테 말을 했어요. 12번까지 끝나면 무조건 바로 13번을 풀지 말고 번호 배분부터 한번 해봐라 그랬어요. 그리고 12번까지는 순조롭게 돌파할 수 있을 것이다. 빨리 푸는 학생은 12번까지 빠르면 13분 언저리, 좀 길면은 20분 안에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지난 6월 모의평가 때 공통과목이 어려웠거든요. 평가원은 이번 수능을 위해서 정반대로 출제를 해서 실험을 해볼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했었습니다. 당연히 공통과목이 수월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공통과목이 무조건 쉽게 나오진 않았어요. 13번, 14번, 15번, 20번, 21, 22는 그래도 난이도가 조금 있었긴 했지만 그래도 막상 또 풀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지난 6월 모고 때에 비하면 확실히 쉬웠던 거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 6월 모고에 비해서 확실히 앞에 있는 1번부터 12번이 확실히 쉬웠기 때문에 선택 과목에 이제 푸는 시간적 여유가 조금 더 지난 6월 모고 때보다는 확보됐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지난 6월 모고 때 나왔던 스타일과는 정반대로 선택 과목이 확실히 어려웠던 그런 문항이었습니다. 확률과 통계조차도 이제 조금 어려운 문항들이 이제 좀 있다 보니까 마냥 쉽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확률 통계는 그나마 좀 나은 겁니다, 여러분. 기하와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정말로 뒤에 28, 29, 30이 확실히 예전 수학 가형에 있던 그 21, 30번의 그 느낌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문항들이 쉬웠고 어떤 문항들이 특징이 있었는지 좀 짚어드릴게요. 제일 먼저 수학 1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수학 1이 역시나 11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 확실한 건 보시면 어때요? 네, 지수함수, 로그함수에서 그냥 21번 하나 정도만 조금 어려웠을 뿐 나머지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가 굉장히 수월하게 갔다. 특별히 지난 6월 모고 때 15번으로 출제되었었던 기니디 문제, 삼각함수 그래프와 대칭성에 관한 문제가 저는 분명히 이번에 안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선언했고요. 분명 걔가 중킬러 문항으로 다운돼서 나올 것이다
라고 저는 예측을 했는데 10번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열 파트 문제가 좀 비정상적으로 5문제가 출제가 됐는데요. 확실히 13번, 15번이 어려웠던 문항 맞습니다. 대신에 이제 충분히 여러분이 12번까지만 잘 맞았다면 번호 끼워 넣기로 충분히 얘네들을 풀지 않고도 네, 맞을 수 있는, 네. 물론 이제 둘 다 맞긴 힘들겠지만 아무튼 간에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맞고 가는 그런 상황도 펼쳐졌을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번호 끼워 넣기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난번 6월 모고 때 수열 파트가 거의 뭐 안 나오다시피 해도 무방하거든요. 지난번 6월 모고 때 빈칸 문제 안 나왔죠? 그렇다고 뭐 수열 파트 문제에서 특별히 어려웠던 문항이 있었느냐? 없었어요. 귀납적 추론 문제도 지난 6월 모고 때 9번으로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묻는 문제도 뭐 편안하게 13번 문항으로 나왔던 것으로 제가 기억해요. 근데 이번에는 15번도 들어갔고 13번도 이렇게 두 개가 끼게 되면서 확실히 수열 파트의 강세가 눈에 띄었다. 특별히 수열 파트에서 무려 5문항이나 출제되는 상황을 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문항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7번 문제. 뭐 간단한 건데 이렇게 나누면 끝나는 문제인데 뭐 못하신 분 설마 있으셨나요? 뭐 그러진 않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가 지난번 6월 모고 때 나왔던 15번의 스타일에서 물론 대칭성까지 물어보는 문제는 아니에요.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뭐 충분히 뭐 주기 구하고 이 길이 구하고 뭐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쉬운 문항이 10번으로 나왔다. 땡큐죠. 뭐 4점짜리 문제니까 삼각함수에서 뭐 그래프가 나오고 어렵게 나오고 막 거기에 수열이 들어가고 이러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뭐 수월하게 10번으로 나왔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고요. 12번의 삼각함수 도형 문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6월 모고랑 똑같이 12번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난번 6월 모고 12번과 이번 9월 모고 12번은 같은 12번인데 확실히 얘가 쉬워요. 물론 이제 문항자도 쉽겠지만은 수험생들이 얘를 이제 대비를 하잖아요. 무조건 나온다라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백신을 맞아요. 어떻게 하면 뭐, 어떻게 하면 뭐. 특히나 이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 나왔어. 그럼 마주보는 각의 합이 180 뭐 이 정도 뭐 센스는 늘 있으시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인 법칙 쓰실 것이고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충분히 풀어가는 문제였기 때문에 지난번 6월 모고와 비교한다면 확실히 쉬웠다. 그래서 12번까지는 수월하게 갔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지금 문제는 13번이죠. 13번인데 좀 옛날 스타일이긴 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저는 느꼈습니다. 아, 대수능 때 이런 스타일 안 나올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이게 옛날 스타일이거든요. 절대값이 있고 뭐 공차 D를 가지고 케이스 나눠가지고 네 곱해서 뭐 만드는 정수 곱하기 정수는 정수 만드는 스타일이 옛날 18학년도 19학년도 스타일 수학 나영에서 한참 하던 그 스타일 문제가 등장을 했기 때문에 뭐 제가 볼 때는 이런 스타일이 이번 9월 모고가 마지막이지 않나 생각도 해봤습니다. 뭐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덤벼들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문제는 얘였죠. 얘가 이제 좀 시간이 걸렸을 겁니다. 케이스를 좀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실전에서요. 저한테 매뉴얼을 받으셨던 분들은 15번 풀지 않고도 찍어서 1번인 걸 알았을 겁니다. 그렇죠? 이번에 1번부터 15번까지가 전부 다 3개씩 정답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죠? 13번을 풀고 나면은 15번은 자동으로 딸려오는 상태였거든요.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얘는 아마 저희 반 수강생들은 얘를 거의 뭐 안 풀고 넘어가지 않았을까. 제가 매뉴얼로 들었거든요. 15번에 귀납적 추론이 좀 짜증나게 나오면 덤비지 마라 그랬어요. 덤비지 말고 번호 배분으로 충분히 풀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요거는 충분히 시간이 확보돼야 풀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문제는 21번인데 전 이게 너무 아쉬워요. 정말 아쉽습니다. 저는 이걸 제가 저희 현장 강의 수강생들은 알 거예요. 이런 스타일이 나올 거다. 세트로 맞춰서 서로 대칭되게 그림을 그리는 게 바로 문제를 푸는 키다. 그리고 이런 스타일이 기니디로 나올지 도형 문제로 나올지 이거 하나 남았다 라고 제가 말을 했는데 이게 나와버렸어요. 구모에. 아쉽습니다. 이게 구모에 나왔다라는 말은 수능 때 이런 스타일 안 나온다는 이야기거든. 저는 좀 제가 찍어드리는 게 안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6월 9월 때 안 나오고 대수능 때 나오는 거를 바라는 강사인데 이번 9월 모두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 수강생들은
아마 얘를 수월하게 맞췄을 거예요. 대칭되게 그림 2개만 그려주면 끝나는 그런 문제거든요. 좌표 찍고 그냥 그림 그리면 끝나는 문제인데 너무 저는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이게 나옴으로 인해서 이제 수능에 이런 스타일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네, 이런 좀 아쉬움이 있었다. 네, 다음에 수학2 좀 봐드리면은 확실히 미분법, 적분법이 강세입니다. 여전히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랑 똑같이 극한 연속 파트 2문제밖에 안 나왔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라고 물어보시겠지만은 뭐 중간중간에 좀 어려운 문제들 풀다 보면요, 다 연속 파트나 다 들어가요. 그냥 순수하게 미분 파트, 적분 파트로 푸는 문제 없거든요. 뭐 킬러 문제라든지 굵직한 문제들 보면은 다 중간중간에 범위가 분리되어 있는 상태에서 연속성 체크하는 상황이 기본적으로 깔리기 때문에 이게 2문제라고 하지만 한 2.5, 한 3 정도까지는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14번은 이제 기니디, 제가 기억하시죠? 말씀을 드렸어요. 이번에 기니디 문제 수학2에서 나올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 반 수험생들은 8월 마지막에 제가 수학2의 기니디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습을 시켜드렸어요. 나왔습니다. 얘도 순수하게 적분법이라고 보기는 그래요. 미분의 요소도 들어있고 연속의 요소도 들어있기 때문에 얘도 순수하게 적분법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무튼간에 미분에서 무려 5문제나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 봐드리면 9번 문제, 지난번 6월 모의고사의 19번 기억하세요? 이게 제가 좀 빗나간 예상인데, 지난 6월 모의고사 때 속도와 거리 적분이 나왔으니까 이번에는 미분법에서 속도, 가속도, 미분법 나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틀렸어요. 또 적분 나왔어요. 또 적분 나왔고, 아이 부끄러워라. 아무튼 지난번 2월 모의고사 때 19번 문제는 위치의 변화량을 물었다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총 움직인 거리를 물었다라고 하는 거지만 뭐 쉽게 여러분이 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 문항 한번 늘 나오는 거죠. 늘 나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나름 그동안 나왔던 기출문제랑은 살짝 다르게 줬어요. 이 표현이 좀 생소하죠? 네, 그렇지만 충분히 여러분이 푸셨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고요. 14번이 이제 기니디인데 조금 생소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또 풀면 뭐 금방 기니가 되는 건 금방 될 거고, 이제 2번이냐 5번이냐의 싸움으로 가는 거죠. 2번이냐 5번이냐의 싸움으로 가는 건데, 앞에 이제 12번까지 풀고 나면 2번이 2개 나오고요. 13번까지도 딱 풀었다고 한다면 13번 정답이 2번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12, 13, 14번이 연타로 연속 3개가 2번이 나올 가능성은 거의 없기 때문에 이게 5번이라고 하는 건 뭐 그렇게 충분히 여러분 찍으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가 아니더라도 얘 충분히 풀 수 있어요. 정말 쉬워요. 디귿번 정말 깔끔하게 5번인 거 알 수 있으실 거고, 제가 저희 반 수험생들한테 최근 2년간 거의 평가원 문제는 기니가 정답이었다. 그러니까 너무 기니니까 이번엔 잘 모르겠다, 알아서 찍어라, 번호 배분해라 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여러분이 5번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문제는 뭐라고 좀 여러분이 해석을 하시면 되냐면은, 지난번 6월 모의평가 때 그 14번 문제 아시죠? 14번 절대값이 있고 평행이동에서 붙이는 그 문제 있죠. 그 문제를 출제하신 분이 이 문제를 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14번 전담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그 평행이동에서 붙여서 절대값을 끌어올리는 스타일의 문제가 14번이라고 하면, 얘는 평행이동에서 붙여가지고 적분을 물어보는 문항이기 때문에 생긴 거는 완전 다른 스타일인데 맥락은 똑같아요. 이건 이제 전문가들만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문제거든요. 지난번 6월 모의평가 14번과 지금 14번 문제는 맥락이 똑같은 거다. 단지 미분과 적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그러니까 지난번 6월 모의평가 14번을 완벽하게 내가 분석을 하고 오답을 했는데 얘를 또 틀린다. 글쎄요, 지난번 그 14번을 정말로 제대로 하신 건지, 푸는 방법만 외워서 반복 학습을 하신 건 아닌지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지난번 6월 모의고사 14번을 완벽히 했다면 이 디귿번이 돼야 합니다. 평행 이동해서 붙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그냥 넓이 탁 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심플한 문제인데 또 생소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19번은 뭐 평균 변화를 그냥 계산이 되는 거니까 계산 미스만 없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항이었고요. 이제 20번이랑 여기 22번 요 두 개가 둘 다 이제 최근 들어서 자꾸만 절대값 관련해서 나오잖아요. 다시 또 등장하기 시작하잖아요. 네, 작년 9월 모의평가 30번, 나형 30번입니다. 작년 대수능 나형 30번. 둘 다 절대값과 미분가능성 문제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계속 연결시켜서 이제 방정식의 활용에 관한 걸로 연결시키고 이제 미분계수를 가지고 정의로 된 함수 바꿔서 만나는 교점. 요것도 물어보는 문항이 있거든요. 요것도 사실은 이 문제, 이 식이 주는 의미만 잘 파악하신다면 생각보다 이게 빨리 팍 튀어나와요. 이거의 의미가 이제 사실은 조금 작년 6월 모의평가 가형 30번스럽거든요. 작년 6월 모의평가 가형의 30번스러운 그런 문제인데 저는 그 문제 내신 분이 이 문제 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이제 걔를 공통과목 스타일로 만든 문제 같기는 해요. 무튼 간에 여기서 주는 이 메시지만 빨리 알면 충분히 여러분이 빨리 풀 수 있는 문제였다. 그렇기 때문에 좀 보기에는 좀 어려워 보이는데 막상 딱 붙어보면은 생각보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랑 비교하면 확실히 공통 과목이 쉬웠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선택 과목이 어려웠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일단 지난 6월 달에 약화되었던 수열 파트가 강세가 되었다. 수열 파트가 강세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빈칸 문항의 실종을 의미합니다. 빈칸 문항이 생뚱맞게 14, 15로 오지 않는 이상 빈칸 문제가 9번, 10번, 11번에 있으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걔가 4점짜리로 하나를 잡아먹는다라고 하는 거는 수열 파트는 노멀하다라는 걸 얘기해요. 근데 빈칸 문항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수열 파트에 4점 문항이 2개 끼는 그 2개가 다 센 문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확실히 수열 파트가 강세였고 문항 숫자도 5문제로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사실 저는 저희 수강생들한테 얘들아 아직까지 6월, 9월 연타로 2번 연속 빈칸 문제가 안 나온 적은 없어. 그러니까 이번 9월 모의고사 때는 빈칸 문제가 나올 거야 라고 얘기를 했고 열심히 준비를 시켜줬거든요. 안 나왔어요. 제가 또 뭐가 되겠습니까? 제가 또 뭐가 되겠어요? 열심히 이제 해드렸는데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거의 처음이다. 6월, 9월 연속으로 빈칸이 안 나오는 건 처음이다. 그런 부분은 평가원도 수열 파트를 좀 강세를 붙이고 싶었는데 빈칸을 끼워 넣게 되면 얘가 강화가 안 되니까 그냥 빼버린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그럼 대수능은 어떻게 되느냐?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나와도 뭐 10번, 11번이지 않을까 좀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빈칸이 좀 세게 나올 가능성은 대수능 때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제 지수로고 생각함수가 모두 약화된 부분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니디 문제가 수투로 갔기 때문이죠. 기니디 묻는 문제가 수학투로 가면서 삼각함수 묻는 문제 뭐 제일 어려운 게 12번이었고요. 지수로그 함수는 뭐 21번이긴 했으나 뭐 충분히 여러분들이 또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공통 과목의 4점 문항의 난이도가 큰 시험이다. 말씀드렸죠? 1번부터 12번까지 스트레이트로 오는 요것과 13, 14, 15 물론 이제 13도 막상 하면 그렇게 안 어려워요. 14도 또 막상 안 어렵습니다. 15번은 좀 짜증이 나요. 짜증이 나고 뒤에 이제 넘어가다 보면 이제 20번 조금 어렵고요. 21번 뭐 할만하고요. 22 조금 어렵고 뭐 많이 어렵나요? 아무튼 뭐 그런데 지난 6월 모의평가 때랑 비교하면 확실히 쉬운 4점 문항과 어려운 4점 문항의 격차가 큰 시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나중에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조금 확률 통계 친구들을 배려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확률 통계 친구들을 좀 배려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지 제가 이따가 또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역시나 보기엔 어렵게 생겼지만 실제로 풀면 어렵지 않은 거. 지난 6월 모고 때 상당수의 수험생들이 15번에 있었던 기니디 문제를 보고 보자마자 넘어갑니다. 보자마자 이건 내 거 아니야 하면서 넘어가요. 근데 막상 시험이 끝나고 나서 여러분 15번 풀면 어때요? 굉장히 쉬웠잖아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평가원은
학생들이 싫어할 만한 문제를 뻔히 알고 있다. 그냥 일부러 늘어뜨린다든지 문자를 과도하게 쓴다든지 처음 보는 스타일의 문제를 주면 그냥 수험생들은 쓰러지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어렵게 생긴 문제를 분명히 줄 것이다. 그러나 개념 탄탄, 배짱 있는 학생들은 확실하게 덤벼보면은 실제로 어렵지 않은 문항들이 상당수 포진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여러분의 기니디 문제도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잖아요. 그렇지만 막상 덤비면 안 어려워요. 13번 마찬가지죠? 막상 덤비면 안 어렵습니다. 네, 15번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네, 20번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덤비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항입니다. 괜히 쫄아서 막 어렵게 느낄 필요는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객관식 번호 배분이 가능했다. 지난 6월 모고 때 33342였습니다. 특정 번호 하나가 4개가 나오고 특정 번호 하나가 2개가 나왔다는 거죠. 이번에는 모두 3개씩 나왔습니다. 솔직히 좀 예상을 했지만 함부로 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냥 저는 3333 아니면 3334이다 라고 말했지, 이제는 또 틀리면 또 유튜브로부터 집중 포화를 받을까 봐 제가 말을 못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솔직히 그냥 33333이라는 걸 예상했어요. 왜냐하면은 6월 달에 33342 나오고 9월 달에 또 33342 나오면 이게 굳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한 번 또 페이크성으로 33333을 한번 줘봐야 이게 또 대수능 때 헷갈릴 법하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좀 준비를 또 해봤는데요. 1번부터 12번까지 딱 하면은 1번이 2개 나오고요. 2번이 2개 나오고요. 3번이 3개 나오고요. 4번이 3개 나오고요. 5번이 2개 나와요. 그러니까 남은 문항이 13, 14, 15인데 13, 14, 15인데 얘가 이제 합답형이에요. 어차피 합답형은 기니 아니면 기니이잖아요. 그러니까 2번 아니면 이제 5번이 되는 상태가 되시는 거고, 이제 남은 번호가 1번, 2번, 5번 혹은 이 중에 뭔가 4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 가만히 해보세요. 만약에 얘가요 33342가 되려고 하잖아요. 그럼 특정 번호가 4개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중에서 뭔가 하나가 더 튀어나와야 되는 구조예요. 근데 14번이 만약에 2번과 5번이다 라고 하면 2번이 되어도 얘가 3개가 되는 거고 5번이 되어도 얘가 3개가 되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물론 충분히 이렇게 가려면은 갈 수는 있어요. 갈 수는 있는데 생각보다 13번이 그냥 풀려버리거든요. 13번을 풀면 그냥 풀려요. 얘가 이제 2번이 딱 나오는 순간 더 깔끔해져요. 2번이 나오면 12번이 2번이었기 때문에 연타로 3개 나올 수는 없단 말이에요, 보통은. 그러니까 이제 얘를 지우고 5번으로 가주면 남은 번호는 1번이니까 이게 1번 그냥 갈 수 있을 거예요. 그게 이제 33333일 때 가능성이 되시는 거고, 만약에 내가 13번을 못 풀었다 생각하면 이제 1번, 2번, 5번이 있으면은 그냥 얘는 독립적으로 그냥 찍으시고 만약에 얘가 남은 번호가 뭐죠? 2번이든 5번이든 간에 2번이든 5번이든 간에 1번이 B잖아요. 그럼 남은 번호를 전부 다 1번으로 밀어도 15번은 맞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그냥 자신 없으면 얘는 그냥 니네가 봤을 때 그냥 알아서 찍고 얘를 가지고 그냥 한 번으로 밀어라, 저거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네. 물론 이 경우에 3334인데 1번이 2개 되는 상황으로 가버리면 이게 다 틀려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푸는 게 중요해요. 어떻게든 셋 중에 하나를 풀어내는 게 중요한데 이 중에 제일 간단한 게 뭐겠어요? 이게 제일 간단하겠죠. 이걸 푸는 게 이제 제일 수월할 거고, 생각보다 14번도 5번이라는 거에 금방 튀어나오는 구조였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15번을 굳이 덤빌 필요는 없었다. 그냥 나중에 번호 배분으로 충분히 찍어도 25%보다는 아니다, 20%구나, 20%보다는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선택 과목도 이런 게 있는데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결국 시간 분배랑 임기응변을 얼마큼 잘 연습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실전 연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2달 동안 연습을 잘 하셔야 돼요. 공통 과목이 어려웠을 때의 매뉴얼,
공통 과목이 쉬웠을 때의 매뉴얼, 내가 1번부터 12번까지를 스트레이트로 갔을 때의 매뉴얼, 가다가 뭔가 하나 막혔을 때의 매뉴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잘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뭐 중요되는 그런 시험 중에 하나였던 거죠. 여전히 강조되는 미분과 적분. 수학2에서 여러분 11문제 중에 미적분에서만 거의 9문제가 나옵니다. 9문제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강조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통과목을 잘 따기 위해서는 이 부분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선택 과목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선택 과목의 문항이 확실히 조금 어려웠습니다. 특별히 미적분과 기하는 정말 28, 29, 30이 정말로 여러분들이 과거 6월 모의평가 때의 28, 29, 30과 비교하면 확실히 어려웠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일단 확률 통계 보시면은 확률 통계도 나름대로 애를 썼습니다. 26번 3점짜리 문제인데 문제 길이 보세요. 길어요. 확률 통계 친구들은 문제만 길어도 일단 겁을 먹어요. 근데 3점짜리 문제에도 이렇게 문제가 길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풀면 안 어려워요. 안 어렵고, 얘도 어때요? 27번 문제인데 이 스타일이 저는 4점 문항이라고 예상을 했고, 이거 아마 28번일 거야 라고 설명을 드렸거든요, 애들한테는. 근데 이게 3점짜리로 나와요. 과거였으면 이거 충분히 4점짜리 문제입니다. 표본 평균의 정규 분포니까 충분히 4점짜리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 더 당겨서 출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확률 통계도 충분히 6월 달보다 확실히 어렵게 낸 건 맞아요. 그런데 이제 미적분과 기하에 비하면 뭐 아니죠. 네. 2구도 나름대로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으나 그래도 과거의 2구랑 비교하면 확실히 얘가 어렵죠. 3구 마찬가지입니다. 드디어 이제 경우의 수가 30번 나왔는데, 지난 6월 모의고사 때 30번이 확률 문제였는데 이제 드디어 경우의 수가 나왔고, 역시나 예상했던 중복조합 묻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9개 이하를 신경 써줘야 되고요. 적어도 나왔기 때문에 잘 계산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이게 주관식이다 보니까 문항은 그렇게 안 어려운데 역시나 정답률은 뭐 썩 높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게 제 예상입니다. 무튼 간에 지난 6월 모고 때는 비교하면 확통이 확실하게 힘을 줬다. 왜? 공통 과목이 쉬웠으니까. 그쵸. 네. 그 다음에 이제 미적분 봐드리면 27번이 사실은 거의 뭐 4점이라 해도 괜찮아요. 이게 무슨 3점입니까? 과거에 이제 여러분 작년 수능의 요 스타일 문제가 2021 대수능 수학 가형의 14번인데 14번이 4점짜리였잖아요. 걔랑 비교해도 손색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도 거의 뭐 4점짜리 스타일인데 3점으로 나왔던 그런 문제가 되시는 거예요. 계산이 좀 짜증납니다. 루트가 막 난무하기 때문에 좀 짜증이 나는 스타일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7번까지만 풀어내잖아요. 풀어내면 번호가 딱 하나 비어요. 딱 하나 빕니다. 1번이 딱 하나 비거든요. 걔가 이제 28번에 이제 정답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요거는 이제 저희 수강생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27번까지 풀고 나면 번호 배분해봐라. 그리고 혹시나 안 나온 번호가 있는지 체크해봐라. 그럼 걔가 웬만하면 28번의 정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면 28 먼저 풀지 말고 29로 가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28번의 정답이 1번이었던 거는 1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28번, 29번, 30번 모두 다 뭐 장난 아니죠. 네. 실제로 여러분들이 앞서 공통 과목에서 아무리 시간을 세이브를 시키고 넘어왔다고 해도 앞에 14, 15 중에 하나도 내가 찍는 거 없이 다 풀었다. 내가 20번과 21번과 22번도 다 풀었다고 생각한다면 걔를 다 해결하고 넘어와서 얘를 다 해결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시간이 모자랐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옛날 과거에 가형의 21과 30번의 그 감성이 그대로 살아있는 문제들이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확실하게 앞에 미적분에 23번부터 해가지고 26번까지는 굉장히 수월하게 와요. 굉장히 쉽고 이제 27, 28, 29, 30 요 4개가 확실하게 어려웠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죠. 기하도 보시면은요. 기하는 앞에 23번부터 해가지고 27번까지 굉장히 수월하게 와요. 미적분의 27번이 수월한 거와 다르게 그 기하 같은 경우는 27번까지도 수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23번부터 해가지고 27번까지 번호가 하나씩 나옵니다. 번호가 하나씩 나와요. 그래서 28번을 찍을 수가 없는 상태로 옵니다. 결국 28번을 풀어야 되는 상황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나름대로 28번도 좀 에너지 소모해야 되는 상황이고, 2930이 대박이죠. 네, 2930이 확실히 공간도형 시리즈가 들어가면서 확실히 어려워졌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29번도 상당히 많은 에너지를 쏟아 부어야 되는 문제고요. 네, 30번 마찬가지죠. 지금 지난 6월 모의고사 30번과 마찬가지로 연속으로 30번을 벡터로 주고 있어요. 내적의 활용을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 수학능력 시험 때는 30번이 어떻게 나올지, 얘가 29, 28로 내려앉을지, 그대로 30번이 이 스타일로 갈지는 좀 두고 봐야 되는 부분인데, 확실히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지난번 6월 모의고사 30번이랑 뭐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를 풀 수 있는 시간이 과연 확보가 되었느냐라는 거죠. 만약에 앞에 있는 2구를 포기하고 바로 30으로 왔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충분히 얘를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2구에서 만약에 에너지를 꽤 쓰고 넘어왔다 그러면은 조금 얘는 시간이 촉박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집니다. 무튼 간에 기아도 만만치는 않았다.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앞으로 이제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관건일 겁니다. 6월 모고 때는 분명히 공통 과목이 어려웠고 선택 과목이 쉬웠습니다. 이번 9월 모고 때는 공통 과목이 쉬웠고요, 선택 과목이 어려웠습니다. 물론 이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봐야 되는데, 결국은 확률 통계 친구를 얼만큼 배려해 주느냐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6월 모고 때 공통 과목 좀 어렵게 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 통계 친구는 그냥 틀립니다. 틀리고, 아무리 내가 확률 통계에서 세이브를 하려고 해도 아무리 29, 30이 쉬워도 주관식이다 보니까 또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죄송한데, 물론 최상위권 확률 통계 친구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중상위권 친구들을 대상으로 생각해 본다면은 확통 2930은 쉽게 주나 어렵게 주나 틀려요. 주관식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의 표준 점수를 좀 좋게 해주려면은 결국은 공통 과목을 쉽게 내서 그 4점짜리 문제를 하나라도 더 맞추게 해주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어차피 어렵게 내나 쉽게 내나 틀리는 건 매한가지니까 결국 공통 과목에서 점수를 좀 더 받아가라라는 그 측면이 이번 시험의 관건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 데이터가 과연 어떻게 나오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근데 이게 진짜 저는 안타까운 게, 이게 지금 백신을 맞겠다고 그런 허수 인원수가 없어야 데이터 비율가 딱 드러나는데, 모르겠어요. 저도 아직 지금 원서 접수한 인원이 50만 명이 넘었다라는 정도까지는 알지만, 실제 지금 수학 영역의 응시 인원이 몇 명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백신을 맞은 그분들이 실제 수험장에 나타났는지 뭐 그건 잘 모르겠는데, 부디 이제 저는 6월 모고랑 인원수 차이가 큰 차이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냥 반수생들만 좀 들어온 상태에서 좀 데이터가 잘 나오기를 희망을 합니다만, 만약에 이제 이게 허위 데이터가 지금 추산하기로는 그냥 허수로 지금 접수를 한 사람이 약 3만 명이다 정도고 지금 예상을 하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켜봐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확률 통계랑 미적 기하의 어떤 유불리, 특별히 확률 통계 친구들이 수시 모집에서 최저 학력을 맞추는 데 있어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6월 모의고사랑 9월 모의고사 중에 어느 것이 더 데이터가 괜찮느냐를 보고 평가원은 대수능의 난이도를 결정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의 쭉 패턴들을 보면은 6월 모의고사와 9월 모의고사의 그 접점을 향해 가는 것이 또한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었기 때문에 공통 과목은 뭐 6모보다는 쉽게, 9모보다는 어렵게, 그 다음에 선택 과목은 6모보다는 조금 어렵게, 9모보다는 쉽게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무튼 그 난이도의 결정은 누가 할 것이다? 이번 시험의 결과가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요? 역시나 6월, 9월 모의고사의 분석을 철저하게 하셔야 됩니다. 6월과 9월은 완전 다른 스타일의 시험이죠.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분석을 잘한다라고 하는 거는
최대한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시험의 범위를 잘 커버하는 걸 이야기해요. 그렇잖아요. 지난 수원 파트에서 6월 달에 있었던 지수로그 삼각함수를 잘 공부하면 어려운 게 커버되고요. 9월 모의고사 수열 파트 공부하시면 이제 또 수열 파트의 어려운 부분이 커버가 돼요. 이런 식으로 6월, 9월을 잘 분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냥 지나가는 시험이지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70여일인데 여러분도 오늘 시험을 보시면서 저의 총평을 들으시면서 느꼈을 겁니다. 아, 이게 실력 외적으로 뭔가가 있다. 시간 배분과 임기응변이라는 이 두 요소만 가지고도 점수가 많게는 10점까지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충분히 여러분이 느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연습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 과목이 쉽게 나왔을 때의 매뉴얼, 공통 과목이 어렵게 나왔을 때의 매뉴얼, 내가 어디에 첫 번째 브레이크가 나타나면 어디로 가겠다, 이런 것들을 잘 연습을 하셔야 돼요. 객관식 번호 배분 마찬가지죠. 333331대를 가정해서 찍는 연습, 33342일대를 가정해서 찍는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많이 해보셔야 여러분이 실력이 늘어요. 그래서 첫 번째 브레이크 구간이 어디냐에 따라서 내가 뭐라고 라는 그 임기응변이 생겨나는 거예요.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이런 생각합니다. 실전 모의고사, 모의고사 모의고사를 아직 칠 준비가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쳐봤자 많이 틀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 여러분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의 부족한 부분을 찾는 겁니다. 아니, 내가 공부가 완벽하게 돼가지고 실무를 쳐가지고 높은 점수 받고 싶은 건 다 똑같은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실전 모의고사에 대한 시간 배분과 임기응변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설마 여러분 수능 앞두고 막 2주 남겨놓고 처음 실무로 쳐보진 않겠죠.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되고 지금 70여일 남았을 때부터 슬금슬금 실무를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저희 현장 강의 수강생들한테는 이 실무를 계속 치면서 잡아주고 있어요. 이때는 너는 전체 100분 중에 어디가 약하니까 어디로 가라. 뭘 풀고 뭘 해라. 찍을 거면 차라리 어떻게 찍어라를 제가 개인별로 지금 제가 다 짚어주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수능 때 엄청난 힘으로 얻어가요. 내가 이 문제를 못 풀지만 찍어서 맞는다라니까요. 수능은 철저히 결과주의적이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습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틀린 부분이 나왔을 때 반가워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또 부족한 부분이 나왔어. 반가워. 내가 부족한 부분을 메꿔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거지. 뭐 자꾸 틀린다고 해봤자 선생님 저 실무 안 볼래요. 봐봤자 자꾸 틀려요. 기분만 상해요. 그럼 여러분 시간이 늦습니다. 시간이 늦어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순수하게 여러분의 수학 시험의 실력을 검증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실력 플러스 임기응변, 운, 모든 것들을 검증하는 게 여러분의 대학 수학능력 시험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마칠 텐데요. 지난번 6월 모의고사 때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사과 방송을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오늘은 좀 당당하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 써져 있는 글 보이시죠? 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직 70여일 남았어요. 포기해서는 이릅니다. 그 70여일 동안 여러분이 충분히 뭔가를 더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모든 걸 풀어서 맞는 것도 있지만 찍어서 맞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하나라도 더 맞아야 됩니다. 하나라도 더 맞아야 돼요. 13번을 맞았으면 14, 15가 딸려오는 것처럼, 그렇잖아요. 13번을 풀 수 있는 실력을 키웠으면 14, 15가 딸려오는 이번 시험을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70여일 동안 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 여러분들에게 지금 뭐 4, 5등급 맞는 친구가 여러분 1등급 할 수 있어요? 제가 이런 허황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현실적인 여러분들의 목표, 현재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받은 선호표에 따른 이쯤 되면 내가 남아있는 70여일 동안 이 정도까지는 할 수 있겠다 라고 하는 실질적인 목표 정도는 충분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드립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저는 이제 오늘 계기로 이제 다음 주부터 해서 대대적인 유튜브 업데이트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D-70을 남겨놓고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하나씩 이제 쭉쭉쭉 업로드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 저와 함께 남아있는 수능도 잘 준비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수능 보는 그날까지 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함께 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해드리는 해설 강의 안내 한번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여러분께 함께하고 있는 이 영상이 수학영역의 전체 총평이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오늘 새벽부터 이제 올라갈 것 같아요. 공통문항의 전문항의 해설 강의, 칠판 해설 강의 친절하게 해드릴 것을 약속드리고요. 선택 과목에 있는 전문항의 해설 강의 제가 다 여러분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제 성격 아시죠? 그냥 빨리빨리 푸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안에 여러분들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 충분히 무엇을 더 연습하셔야 될지, 또한 어떤 문항을 더 추가로 연습하셔야 될지를 다 안내를 해드립니다. 안내를 해드리니까 해설 강의도 꼭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고 같이 함께 따라와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다음에 또 해설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